망부석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망부석은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그대로 굳어버린 돌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여러 지방에서 망부석에 대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로 사람이 돌이 된 것은 아니고 사람 비슷한 형상의 돌에 그럴싸한 이야기를 붙인 것인데 오늘날 전라북도 정읍지방에서도 망부석 설화와 함께 정읍사라는 노래가 전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읍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백제의 정읍이라는 곳에 한 행상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이 장사를 나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아내는 산에 올라가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내는 결국 산속에서 망부석이 되었다고 한다. 정읍사의 원문은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악학괴범의 국문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악학괴범 고려사 부분에 실려있는 정읍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세국어 표현이 많아서 해석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함께 원문을 해석해 볼까요? 먼저 중간중간 지금은 쓰이지 않는 모음인 아래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아래아는 첫 음절에서는 아,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달 옆에 있는 하는 오늘날 혹격조사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혹격조사란 철수야에서 야와 같이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조사를 말하죠. 그런데 하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높임의 혹격조사입니다. 따라서 현대어로는 님이시여로 해석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높이곰과 머리곰에서 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웬 곰이지?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어 풀이를 보시면 멀리 높이로 해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작품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등장하면 앞에 말 곱하기 2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제는 저자 더하기 이의 형태로 이때 모음 이는 현대어 풀이와 비교하면 에에 해당하는데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서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시장을 뜻합니다. 사극에서 종종 저잣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리을쉐라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뭐 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전시가 작품을 평소에 읽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중세국어 표현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중세국어 표현들은 그때그때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에서도 그런 표현들에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해석에서 제외했던 정읍사의 후렴구는 시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특정한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라는 의미로 여음구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펴볼 고려가요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여음구는 왜 쓰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가요에서도 여음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처럼 여음구의 주요 기능은 운율 형성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노래 속에서 화자는 달에게 높이 떠올라 멀리 비춰달라고 기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로등 하나 없었을 그 옛날 한밤중에 산길을 상상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밤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달인 것이죠. 위험한 곳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진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움푹 패인 곳이나 벼랑과 같이 길 위에 위험한 곳,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기생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중종실록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심과 질투가 드러난 노래라 하여 정읍사를 폐기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정읍사의 본문은 여음구 부분을 없애고 나서 다음과 같이 재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재조합한 형태를 살펴보면 평시조 형태인 3장 6구 45자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들어 학자들은 시조의 형식이 고려 후기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불리던 노래의 형식을 조금 고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사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입니다. 지리산가, 선운산가, 방등산가 등 제목만 전해지는 노래들이 있지만 노래의 내용까지 전해지는 것은 정읍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정읍사는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와 같이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모두 정읍사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작품이지만 모두 한시 형태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조의 구조와 유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정읍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